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주간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금리, 환율 전부 다 상승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경 7조 원대 편성했다. 7.5조의 적자 국채 또 발행, 나라 빚이 850조에 육박한다. 그 다음은 4차 추경 내용이고요. 자, 앞으로 부채가 늘게 되면 세금이 증가하겠죠.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또 세금이 또 많은 부분에서 늘어나게 되면서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돈이 더 풀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늘어나는 영끌 B2 마이너스 통장 개설 올해 40만 건이 넘었다. 자, 은행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좋은 수익원은 아파트 담보 대출이죠. 담보 가치가 확실하고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도 수익이 큽니다. 네. 안전하게 그 은행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기업 대출도 있고 뭐 가게 아파트 담보 대출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아파트 담보 대출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신용 대출이라도 늘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용 대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 124조라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고객을 빼앗는 경쟁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대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된다. 이것은 또 시중에 화폐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네. 또 무엇인가, 어디엔가, 또 투자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네이버 부동산이 갑질, 확인 매물 정보는 지적 재산권,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 네이버가 어떤 부동산 시장에 현재 독점적인 그런 압도적인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공정위가 지적을 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네이버는 또 자기들의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또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의 화상 전용 원격 창구가 첫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디지텍트 지점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도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창구이지만 또 이것이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로봇으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AI와 이렇게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뭐 대출이라든지 은행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미국의 실업률이 8%대로 떨어졌다. 트럼프는 생각보다 10%의 벽을 빨리 깼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는 지금 11월에 그 재선을 위해서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경제에 좋은 소식이고요. 또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면 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고 또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면 또 세계 경제가 또 살아나게 되기를 네,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미국이 화웨이 이어서 SMIC에도 제재의 칼날을 겨누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다기보다는 미국은 중국 자체를 제재하고 있죠. 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미중 패권 전쟁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회사들을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은 한국과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 이유는 중국과 한국이 그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전기 수소차 올라탄 대형 차 부품주가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수소차는 현대차가 압도적인 1등이고요. 전기차 부분에서도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1등인 테슬라를 그 다음으로 네, 현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굉장히 빨리 개발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석에 호감한 고공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물건도 많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더 투자하기가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어떤 에셋 파킹의 의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현찰을 어떻게 좀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을까? 네, 많은 돈인 경우에요. 수십억의 돈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강남 아파트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 시장은 투자 시장에서 실수 시장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수요자가 살만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가보다는 저가 아파트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보다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천안, 청주 등 지방 아파트값 법인 다주택 매물에 휘청인다. 네.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이어서는 뭐 세금 폭탄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싼 시점은 다주택자가 공포에 질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법인과 다주택자의 투자자가 많았던 곳은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더 하락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반면에 4차 산업이 있는 곳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되고 또 이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또 더 이상 매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신문은요.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이 독점적인 지위로 카카오의 진입을 막았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뭔가 공정위가 네이버를 좀 규제하고 카카오를 좀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혼자서 어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들이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소비자에게는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주담대 주택 처분 시한이 다음 주부터 속속 도래를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주택을 매도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부분들은 그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은 부동산을 매도하기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런 물건들이 또 빠른 시간에 팔기 위해서는 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그런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로 보면 올해가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추석 이전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서울 머니쇼에 대한 요약 기사인데요. 주식에 대해서는 데이터 부자 기업 주식이 유망하다. 그리고 그런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미래의 시대는 또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가 곧 힘인 시대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선호도를 모두 파악하면 훨씬 더 사업을 할 수가 더 쉽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보를 많은 곳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굉장한 힘이죠. 근데 이 힘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부자 기업들은 점점 더 힘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될 것이다. 반도체는 뭐 4차 산업에 있는 모든 산업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황 개선은 뭐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 ETF에 투자하라.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네, 어떤 그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피 지수 2000일 때 이런 ETF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이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오르게 된다고 하면 50%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뭐 개별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낮을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ETF 투자를 추천했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2500이라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망 지역으로는, 경기도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 성남, 하남, 과천, 이런 곳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은 약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은 강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은 평균적으로는 약한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비강남 중저가 아파트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매 공부를 시작하라. 또 그런 내용도 나왔네요. 네. 경매를 하게 되면 좀 대출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삼성이 올해 스마트폰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애플이 2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등, 4등이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있게 되는데요. 네, 화웨이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더 추락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미국이 뭐 중국 회사들을 뭐 계속 더 규제하고 더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회사들의 그 시장이 전 세계에서 중국 내수 시장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이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은 반도체 렌즈, 이미지 센서, 배터리, 핸드폰, 디스플레이, 가전, PC 등등을 자체,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그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애플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그 호환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태릉 골프장에 로또 분양에
태릉 골프장 로또 분양에 이익 공유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요즘에 이렇게 서울이나 서울에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면 뭐 굉장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어, 짧은 시기에 매도하게 됐을 때 그 이익을 또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네. 이런 안이 이제 제안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전월세 인상률 기준이 빨라야 1년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월세 인상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이런 그 사적인 영역까지 너무 이렇게 시장에 관여를 하시게 되면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시장에 또 많은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코로나 셧다운으로 K-마이스가 벌써 3천억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마이스 산업이 좀 덜 발전을 했죠. 네. 그럼에도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 온라인 박람회, 디지털 박람회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에도 이런 마이스 단지들이 뭐 종합운동장이나 마곡에 생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될지 또 미지수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지 또 이것이 취소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주변에 그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